자,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뭡니까?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오늘 저한테 질문을 잘하시면 제가 마지막에 제가 그 만들었던 교재 좋은 것들 사연회가 드릴 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은 다 가요. 미국에 있는 원하는 대학 다 보내요. 그러면 어디를 보낼 것 같습니까? 선택한다면. 하버드 보냅니까? 스탠퍼드 보냅니까? MIT 보냅니까? UC 버클리 보냅니까? 그럼 어디 보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예?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똑똑하고 촉이 있는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하버드가 아니고 미네르바 스쿨이에요. 미네르바 스쿨은 학교에 캠퍼스가 없어요. 도서관이 없어요. 이게 2014년도에 만드는 건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고 합격률이 1.9%밖에 안 돼요. 하버드는 4.9%예요. 그러면 이 학교는 왜 이렇게 유명한가 하면 이 학교는 모든 것들을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20명이 수업하는데 내가 카페에 있다가도 수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수님도 2명이 온라인에 참석해요. 그러나 10분이 지나면 교수님의 마이크가 꺼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학교는 인문고전을 300페이지씩 400페이지씩 읽고 요약을 해서 온라인에 와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 그리고 매 방학 때는 전 세계 7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에서 프로젝트성 수업을 해요. 모든 기업들이 걔들이 자기직을 내려니까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년을 보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은 10년 후면은 전체적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학원의 모습도 5년, 10년 후면 엄청나게 많이 이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하면은 어머님 시카고 유니버시티예요. 시카고 유니버시티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아시죠? 자, 석유를 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독과점에서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사회에 기부하기 위해서 시카고 유니버시티를 만들었는데 189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 학교가 삼류학교예요. 삼류학교. 하버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립자가 허킨슨이라는 총장을 데리고 있는데 이 허킨슨은 이런 총장은 영국의 국리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뒤에 나오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천재 학습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학습 방법을 그대로 여기에 도입합니다. 그러면 1930년도에 허킨슨 총장이 시카고 대학에 들어와서 시카고 플랜이라는 것들을 발표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학교에 대학을 들어와서는 인문고전 100권을 달달달 읽고 외워서 토론하고 글쓰기 하고 발표하지 못하면 졸업을 안 시키겠다. 이것을 그대로 지켜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 시카고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 무려 노벨상을 91명이나 쏟아집니다. 대한민국의 노벨상이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카고 대학이 노벨 경제학상만 30명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대학으로 그 근본이 뭔가 하면은 인문고전을 읽는 거예요. 어머님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남으면 독서한다. 아니에요. 인문고전을 읽는 것, 독서를 하는 것들이 공부의 근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세 유럽 시대 때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3살 때부터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 라틴어예요. 왜? 인문고전이 다 그리스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문고전을 원서로 읽히기 위해서 그리스 라틴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의 아버지도 제임스 밀인데 그분도 철학자인데 3살 때부터 그리스 라틴어를 읽혀서 존 스튜어트 밀이 이소보아를 읽히게 하고 8살 때부터 플라톤의 국가론, 마키아벨리 군주론 같은 인문고전을 읽히는 거예요. 그것들이 학습의 근간인 거예요. 어머님들. 우리가 GMB가 영어를 공부하는 교육의 사죠, 그죠? 영어를 왜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시킵니까? 단순하게 회화 잘하고 점수 가지고 대학 가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계에 있는 지식의 90%가 영어로 되어 있대요. 그러면
그 영어를 제대로 알아야 지식을 받아들이겠죠. 내가 영어를 모르고 한글만 하는데 그걸 번역해서 알면 나는 제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들, 제가 지금 사업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상대 파트너하고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미팅하는데 1시간 동안 내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업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50분은 세계적인 만국 공통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적인 만국 공통어가 뭡니까? 영어입니까? 아니에요.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마키아벨리 군주론 알고, 예? 플라톤의 국가론 알아요. 미국 사람도 알고, 러시아 사람도 알아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격이 있는 그러한 인문고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50분 동안 이야기하다가 10분 만에 10분 동안 마음이 열리면 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게 고수인 거예요. 고수. 자, 이 대학도 세인트 존스 대학교인데 이 대학도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인데 어머님들, 이 대학은 기본적으로 전공이 없습니다. 전공이. 우리 대학 들어가면 경제학, 물리학 뭐 있잖아요. 이 대학은 전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학은 대학 들어가면 시험을 안 쳐요. 그러면 무엇을 배우느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인문고전 100권을 읽히고 졸업한대. 이 대학은 시험을 안 치지만 이 대학은 어떤 사람이 대학을 나가는가 하면 수업에 들어가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잘리는 거예요. 이 대학은 교수님이 2명이 들어갑니다. 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들어가냐? 적어도 그 책을 읽었을 때 2사람의 관점 이상으로 이 책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책에 있는 글자 그대로 이 책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들, 인문고전이라는 책이 굉장히 지혜가 많이 담겨있는 학문인데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 하면은 직접적인 표현이 없어요. 언유와 도치와 반복이 넘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유와 도치와 반복이 넘나드니까 논리적인 사고, 추론적인 사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학을 배우는 거고, 보시면은 수학자들은 모두 다 철학자고 철학자들은 모두 다 수학자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알겠시겠죠? 그래서 이 대학이 1학년 때 읽히는 책 중에 8권이 플라톤과 관련되어 있는 철학책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던 미네르바 스쿨과 시카고 유니버시티와 이 세인트 존스 대학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합니다. 앞으로의 공부 과목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살았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철학이 지금 우리하고 아무 삶의 망화하고 관련이 없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피부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어머님들, 애들이 운동을 안 해, 운동. 야, 운동 좀 해. 살 좀 빼. 이러죠. 그러면 걔가 엄마, 너 왜 운동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런 말을 해야 돼. 아니마, 사냐, 인코로포레 사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어로 사운드 바디 사운드 소리.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육체로부터.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이 철학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학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마 사냐 인코로포레 사뇨라는 그 앞글자를 따서 만드는 브랜드가 아식스다. 아식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보딩스쿨은 체육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 이유는 그리스 철학의 철학적인 사상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고등학교 때 체육 시간에 뭡니까? 내일 시험 공부하는 시험 공부.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왜 체육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이해시키면 애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우쳐야 되는가 하면은 학습의 근본은 문장 해석 능력이에요. 어머님들,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것들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요. 수능에 만점 받았으면 걔가 천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인터뷰 교사를 합니다. 기자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이러면 모두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저는 교과서의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를 들어요. 그리고 에이 뭐를까 해. 엄마가 뒤에서 뭘 시켰겠지. 아니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학과 공부에서 1등한다는 것은 주어진 범위에서
달달달 외워서 가면 1등 할 수 있어요. 공부는, 자, 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내가 교과서를 읽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누굴 찾아갑니까?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학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제일 좋은 학원은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죠? GMB의 본사가 대치동에 있습니다. 제가 밤 10시 돼서 퇴근을 안 합니다. 왜? 10시 되면은 그 대치동 일대 학원에 엄마들이 애들 가져온 차라고 쫙 있어가지고 지나가는데 40분이 걸려요. 그리고 제 친구들 애들도 마찬가지인데 막 방학이 되면은 올라와요. 학원에 가게 된다고. 그리고 엄마들이 막 수소문해가지고 제일 좋은 학원을 찾습니다. 제일 좋은 학원의 기준이 뭔가 아닙니까? 제일 잘 가르치는 학원. 제일 쪽집기 잘하는 학원. 그런 학원들이 제일 안 좋은 학원입니다. 어머님들, 상식으로 판단하면 세상이 안 열려요. 자, 어머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그분이 만들었던 책 중에서 에밀이라는 철학이 있는데 그게 교육학의 명주입니다. 거기에 선생님과 부모의 역할은 분모여야지 분조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애의 포텐셜, 잠재력이 10이에요. 근데 엄마나 선생님이 얘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싶어요. 막 집어였어요. 그래서 10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10분의 10이 얼마요? 1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집어해주면은 A의 능력 10이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어머님들. 그리고 어머니들은 망정해요. 예? 왜? 자기가 많이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버리고 또 버려서 마지막 한 가지를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의사결정이라는, 제가 경영자인데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마크 zuckerberg라는 창업자가 자기가 아침에 출근할 때 똑같은 옷이 30개 쫙 했어요. 왜? 회사 가서 너무 많은 결정을 하니까 옷을 입을 때 그냥 고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짬뽕을 먹을 때도 헷갈리잖아요.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의사결정을 못한다는 것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것도 가지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자, 그러면은 고수는 버려서 딱 한 가지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교육에서 남겨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생각 열기입니다. 생각이 열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돼요. 생각이 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지식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있어요. 우리 애들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는 것들은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부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술이 필요한가 하면 그것을 이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님들, 모든 대한민국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 사법고시 1등하는 사람들, 수능시험 1등하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뭐 가지고 있겠습니까? 자기만의 비밀 스브노트가 있어요. 그 스브노트를 작성하는 방법만 알면 걔는 수능 1등급 받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저도 제 전공이 경영학인데 80년도에 3년 동안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세법 한 40개의 과목들을 스브노트 한 15가지 대학 노트가 있고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 울림을 줍니다. 대단합니다. 그 스브노트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엄청 잘 가요. 우리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일단 앉아있기가 어렵잖아요.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은 새벽 3시에 일어났어. 3시간 동안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적습니다. 조선의 선비는 책을 읽는 사람이 아니고 책을 읽고 글을 적어야 돼요. 아테네의 시민은 철학책을 읽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철학책을 읽고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처럼 공부해서 설사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가졌다고 해도 삼성을 갔다 해도 걔가 글쓰기 발표가 안 되면 걔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님들, 삼성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글쓰기예요. 보고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표해야 돼요. 제가
99년도에 12장의 파워포인트 가지고 100을 투자받을 때 그 12장에 얼마나 많은 질재가 필요했겠습니까? 삼성에서 보고서 100장 만드는 데는 한 달 걸려요. 그것을 3장으로 줄이는 데는 3개월 걸린다. 그만큼 줄이는 게 어려워요. 왜? 욕심이 많았어. 드러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보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 통해가지고 뭔가면은 내가 뱉어내야 돼요. 뭐로? 글로, 스피치로. 그게 자기가 대학 갈 때 자소서가 되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게 내가 스타트업을 할 때 100억, 200억, 1000억 투자할 때 몇 분 주는 줄 압니까? 3분 줘요, 3분. 3분을 가지고 100억, 200억을 투자받는다 그래요. 30분을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2시간 쓰고 있는 거는 이 행복한 거예요.